오줌 좀 그만 싸요, 제발. 기저귀 차고 주무시라니까. 또 그냥 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며느리 최정희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새벽 3시 아파트에 울려 퍼졌답니다. 그녀는 피곤에 지친 얼굴로 시어머니의 젖은 이불을 걷어내고 있었지요. 78살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벽에 기댄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10번째, 정희는 매일 밤 두세 번씩 일어나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답니다. 미안해. 내가 조심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작은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묻어났지요.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새 기저귀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답니다. 3개월째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이었지요. 거실 TV에선 새벽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 사상 처음으로 유아용 추월. 58,000톤 대 53,000톤으로 역전. 화면 하단엔 노년의 존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자막이 지나갔지요. 정희는 씁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존엄. 매일 이불 빨래하느라 허리 끊어지는 며느리 존엄은 누가 지켜주나요? 며느리의 한숨과 더불어 뉴스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성인용 기저귀 사용이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일상생활에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답니다. 태진 팀장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지요. 새벽 3시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직 안 자? 힘들면 내일 점심이라도 같이.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답니다. 네, 집에서 좀 나가고 싶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딸 서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옳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엄마, 괜찮으세요? 35살 은주는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다 불빛을 보고 들어온 것이었지요. 그녀는 지친 올케의 얼굴과 움츠린 어머니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답니다. 요실금은 3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가족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했지요. 손녀가 할머니, 왜 기저귀 차요? 라고 물었을 때의 수치심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낮에도 외출을 꺼리게 되었답니다. 며느리 정희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며 한숨을 쉬었지요. 언니, 어제도 새벽에 3번이나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 한계예요. 은주에게 털어놓는 그녀의 목소리엔 진짜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회사도 제대로 못 가고 애들 학부모 모임도 못 가고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냄새 난다고 수군거려요. 아들 서민수는 아침 식탁에서 신문만 보고 있었답니다. 속으론 어머니께 미안했지만 아내의 고충도 외면할 수 없었지요. 정희야,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승진하면 간병인을 구할게. 하지만 그 조금이 언제까지일지는 그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서둘러 출근했답니다. 정희의 휴대폰이 또 울렸지요. 태진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점심 어때? 맛있는 거 사줄게. 스트레스 풀어야지.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답니다. 네,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혀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힐끗 보며 외출 준비를 시작했지요. 시어머니의 눈엔 깊은 자책이 고여 있었답니다. 내가 너무 짐이 되는구나. 그녀의 작은 혼잣말을 들은 은주가 어머니 옆에 앉았지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은주도 올케에 지친 얼굴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다음 주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정미선이 가정 방문을 왔답니다. 43살의 정미선은 15년간 노인 복지 현장에서 일해온 전문가였지요. 어르신, 요실금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에요. 그리고 며느님, 그녀는 정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돌봄 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치료라니.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정미선은 따뜻하게 설명했지요. 골반적은 운동과 약물 치료로 많이 호전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전체 상담도 중요합니다. 돌봄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정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저도 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에 시어머니도 함께 울었지요. 미안해, 정희야. 내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정미선은 차분히 자료를 꺼냈답니다. 노인 요양 등급 신청 안내, 가족 돌봄 휴가제, 주간 보호센터 이용 안내.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시면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드님도 꼭 상담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민수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은주가 올케의 손을 잡았답니다. 올케,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요. 우리 다 같이 해결해요. 하지만 정희의 휴대폰엔 계속 태진의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었지요. 보고 싶어. 언제 나올 수 있어? 정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화면을 내려다봤답니다. 은주는 올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답니다. 복지사 상담 이후 오히려 정희의 외출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했지요.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은 줄었고 대신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온다는 말이 늘었습니다. 은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답니다. 어느 날 정희가 놓고 간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지요. 태진 팀장 오늘도 만나서 좋았어. 힘든 일 다 잊었지? 은주는 숨이 막혔답니다. 올케가 돌봄 스트레스를 핑계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순간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올케에게 시어머니 돌봄은 이미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구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은주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정희가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간다며 나갔다가 다른 곳에서 목격된 날들, 기저귀 사러 간다며 몇 시간씩 사라진 날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희가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지요. 그날 밤 은주는 오빠 민수를 따로 불렀답니다. 오빠, 형수가 이상해요. 엄마 돌봄을 빌미로.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지요. 그만해. 정희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은주는 답답했습니다. 오빠도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지.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민수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정희한테 뭐라 할 자격이 없어. 나도 엄마 돌봄에서 도망쳤잖아. 그의 목소리엔 자책이 가득했지요.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그는 모든 책임에서 비겁하게 도망쳤던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집안 분위기가 폭발했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가 또 실수를 하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지요.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매일 이런 일 치우느라 제 인생이 다 망가졌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엔 진짜 절망과 가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간신히 말했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없어지면 너희가 편해질 텐데. 그녀의 말에 은주가 뛰어들어왔지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정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올케, 엄마 돌봄이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정직하게 말해요. 태진이란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뭐라고? 은주는 차갑게 말했지요. 다 알아요. 올케가 엄마 돌봄을 핑계로 불륜하는 거. 그 순간 정희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그 핑계 대고 나와. 호텔 예약했어. 태진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빼앗아 보더니 무너져 내렸답니다. 정희야. 이게 뭐야? 내가 정말. 정희는 울면서 소리쳤지요.
그래요. 난 도망치고 싶었어요. 매일 기저귀 갈고 빨래하고. 당신은 뭘 했는데요? 회사 핑계로 다 나한테 떠맡기고.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다 내 탓이구나. 내가 이 집을 망쳤어. 그녀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온 가족이 침묵했지요.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집안엔 눈물의 습기가 가득했답니다. 은주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올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돌봄 가족의 위기 우리 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정희의 초기 돌봄 스트레스, 가족의 방관, 그리고 잘못된 탈출구를 찾은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했답니다. 영상 마지막엔 은주의 내레이션이 들어갔지요. 우리 가족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저는 일 핑계로, 오빠는 가장 역할 핑계로, 올케는 스트레스 핑계로 엄마를 외면했죠. 그리고 엄마는 자신을 짐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지웠습니다. 영상이 SNS에 올라가자 예상외의 반응이 쏟아졌답니다. 우리 집도 똑같아요. 돌봄은 정말 가족 전체의 일이네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다 피해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정의를 비난하기보다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지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이 사연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돌봄 가족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은주는 가족들과 상의했지요. 의외로 정의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요,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민수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었지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사회복지사 정미선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 가족의 사례를 분석했답니다. 이건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돌봄을 며느리 혼자에게 떠맡기는 문화, 아들의 책임 회피, 사회적 지원 부족이 만든 비극이죠. 정미선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답니다. 첫째, 가족 돌봄 분담 계획 수립. 둘째, 주간 보호센터 이용으로 돌봄자 휴식 보장. 셋째, 노인 요양 등급 신청으로 전문 서비스 지원. 넷째, 가족 전체 상담으로 소통 회복. 그녀의 조언은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지요. 정희도 방송에 출연해 진심으로 사과했답니다. 시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상처 주고 가족을 배신했어요. 하지만 저도 도움이 필요했어요. 누구라도 제 고통을 알아줬다면. 그녀의 눈물겨운 고백에 시청자들도 눈물을 흘렸지요. 민수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답니다. 그는 회사에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했고 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직접 동행했지요. 제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는 또한 노인 요양보험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직접 준비했답니다. 은주는 온라인에 돌봄 가족 지원 모임을 만들었지요.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회원들의 이런 말에 박순자 씨도 용기를 얻었답니다. 석 달 후 박순자 씨는 병원에서 요실금 치료를 받기 시작했답니다. 골반적인 운동과 약물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으로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짐이라 여기지 않았답니다. 정희와 민수는 부부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해갔지요. 정희는 태진과의 관계를 정리했고 진심으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민수도 아내를 용서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답니다. 가족들은 돌봄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지요. 민수는 아침 담당, 정희는 오후 담당, 은주는 주말 담당. 그리고 주 3회는 주간 보호센터를 이용했습니다.
박순자 씨도 센터에서 친구들을 만나며 활기를 되찾았답니다. 은주가 어머니께 말했지요. 엄마, 이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도 다 과정이었나 봐요. 박순자 씨가 미소 지으며 답했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지역 사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이 가족의 사연을 계기로 돌봄 가족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기 시작했지요. 박순자 씨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자조 모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1년 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가족을 다시 만났답니다. 사회자가 물었지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박순자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요실금이 있어요. 완전히 나은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게 제 존재를 규정하지 않아요. 정의가 덧붙였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여전히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받는 도움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방청객들이 박수를 보냈지요. 민수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가장이란 게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진짜로 돌보는 사람이라는 걸요. 이제 저도 엄마 기저귀 가는 법을 알아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란 걸 알았죠. 사회복지사 정미선이 마무리 발언을 했답니다. 존엄은 완벽한 몸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을 때 지켜집니다. 이 가족은 실패를 통해 그 진실을 배웠죠. 은주가 마지막으로 말했답니다. 엄마의 요실금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관리해야 할 건강 문제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짊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족의 향기 아닐까요? 방송 자막이 떴답니다. 노년의 존엄은 완벽함이 아니라 연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통계가 나왔지요. 이 방송 이후 돌봄 가족 상담이 300% 증가했고 가족 돌봄 분담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요. 냄새가 사라지고 향기가 남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실제 뉴스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몸 어딘가 하나씩 고장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돌봄 문화가 자리 잡고 어르신들 가정의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사연을 들려드리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